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수백만 년 전의 빛이 이제야 우리 망막에 도달하는 그 광경 속에서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히 울려 퍼지는 고대의 깊은 물음이 있다. 이 광활한 우주에 과연 창조주가 존재하는가? 왜 우리 주변의 모든 것, 거대한 은하의 궤도부터 미세한 먼지 입자의 구조까지 이토록 두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작동하는가? 이제 우리가 함께 사색할 이 내용은 당신이 현실과 공간, 그리고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의 숫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자. 이는 우주가 탄생의 순간부터 새겨놓은 듯한 비밀스러운 암호다. 바로 세밀구조상수, 미세구조상수로 전자기력의 상호작용 강도를 규정하는 무차원 값이다. 이 값은 대략 137분의 1, 035999206에 가깝다. 최근 2022년 CODATA 자료에 따르면 더 정밀하게는 7.297 352 5643 곱하기 10 마이너스 3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양자 물리학 방정식에서 어디서나 등장하는 핵심이다. 이 숫자는 건조해 보이지만 모든 물질의 운명을 쥔 황금 열쇠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계산을 통해 이 값이 아주 미세하게 예를 들어 0.01만큼만 변해도 우주의 시나리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밝혀냈다. 만약 이 숫자가 달라지면 별들은 가벼운 원소를 무거운 원소로 융합할 수 없게 되고 무엇보다 탄소 원자가 결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탄소는 복잡한 생명의 기초이자 골격이다. 당신 몸속에서 분열하는 작은 세포부터 끝없이 펼쳐진 숲과 땅 위를 움직이는 동물들까지 모든 것이 탄소의 춤이다. 만약 탄소가 없다면 우리가 아는 생명은 존재할 수 없고 우주는 지루한 수소와 헬륨의 집합체로 남아 자신을 바라볼 의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이 정밀함은 고전 라디오를 맞추는 것과 같다. 다이얼을 1mm만 비틀어도 들리는 건 백색 잡음의 씩씩 소리뿐이다. 그런데 우주는 우연인지 의도인지 모를 그 무언가로 인해 정확히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 화학 반응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생명이 별의 재 속에서 싹트기에 딱 알맞게. 이제 시야를 우주 전체에서 우리 태양계로 좁혀보자. 이곳은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다. 여기서 벌어지는 우연의 일치들은 가장 회의적인 사람조차 놀라게 할 만큼 많다. 지구는 태양에서 정확히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천문학자들이 존중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생명권 또는 골디락스 존의 핵심이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금성처럼 지옥 같은 행성이 될 것이다. 표면 온도가 섭씨 460도를 넘으며 납조차 노가강이 되는 곳, 반대로 조금만 멀어지면 화성처럼 영원히 추운 복제품이 되어 연중 기온이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고 액체 상태의 물은 영원히 얼어붙어 생명이 싹틀 수 없다. 지구는 그 연약하고 소중한 경계선에 자리 잡아 물이 액체, 고체, 기체 세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하며 만물을 기르는 순환을 만든다. 이 완벽한 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조용한 동반자인 달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달의 크기와 지구, 태양과의 거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기이한 일치다. 달은 태양보다 400배 작지만 지구에서 태양보다 정확히 400배 가까이 있어 이 역비율이 광학적 걸작인 계기일식을 만들어낸다. 달의 원반이 태양의 원반을 완벽히 가리는 광경. 그러나 달의 역할은 관찰에 그치지 않는다. 그 중력은 거대한 닷처럼 지구의 자전축을 23.5 도의 기울기로 안정되게 유지한다. 이 안정 덕에 사계절이 순환하며 기후가 조화된다. 달이 없다면 지구의 축은 격렬히 흔들려 극단적인 기후가 발생할 것이다. 한쪽 방구는 영원한 여름의 불길에 타오르고 다른 쪽은 끝없는 겨울의 얼음에 갇힐 테다. 그리고 태양계의 선량하지만 위풍당당한 거인 목성을 빼놓을 수 없다. 그 방대한 질량과 강력한 중력으로 목성은 지구의 수호신처럼 작용한다. 수십억 년 동안 그 끌어당김으로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을 빨아들이거나 방향을 틀어 지구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안긴 채 다가올 우주 여행자들을 막아왔다. 이 청소기가 없다면 지구는 무수한 멸종재앙을 겪었을 테고 생명이 문명 수준으로 진화할 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목성은 때때로 위협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그 보호 역할은 여전히 주요하다. 이 모든 조건, 물리 상수부터 천체 위치까지 이 한 점에 모일 확률은 연속으로 10번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낮다. 이런 기이한 일치 앞에서 일부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인류 중심 원리, 인간 중심 원리를 제안했다.
이는 우주가 우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게 아니라 이런 매개 변수를 가진 우주에서만 지적 생명이 형성되어 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이 웅덩이가 왜 내 몸에 딱 맞을까 하고 묻는 것과 같다. 물이 물고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 환경에서만 물고기가 살고 진화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완벽함에 놀라는데 그것이 우리를 낳은 완벽함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모두를 설득하지 못한다.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 미세 조정을 설명하기 위해 다중 우주 가설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의 무수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으며 비누 거품처럼 허공에 대항해 떠다닌다. 대부분의 우주는 죽음과 혼란의 장소다. 어떤 우주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 별이 형성되자마자 붕괴한다. 다른 우주에서는 세밀 구조 상수가 어긋나 원자가 결합하지 못하고 물질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실패한 거품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연히 당첨된 매개 변수를 가진 유일한 우주에 살고 모든 것이 생명을 허락할 만큼 딱 맞는다. 최근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우주 팽창이 증명되면 이 원리를 테스트할 수 있으며 다중 우주의 가능성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다. 하지만 창조주 가설, 위대한 건축가가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생각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논리적 딜레마가 생긴다. 누가 그 창조주를 설계했는가? 이 물음은 인간 사고를 끝없는 순환에 빠뜨린다. 우리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처럼 초고층 빌딩의 구조와 공학을 이해하려 애쓰는 존재다. 심지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우주의 역설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공간이 정적인 무대가 아니라 질량에 의해 구부러지고 변형되는 구조임을 밝혔다. 시간도 균일한 흐름이 아니라 블랙홀 같은 대질량 물체 근처에서 느려지며 사건의 지평선에서 거의 멈춘다. 우리가 138억 년 전 빅뱅 순간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무너진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 위 2025년 발견에 따르면 우주 초기의 은하와 초신성이 더 일찍 형성되었음을 시사하지만 표준 연령은 여전히 138억 년으로 유지된다. 그 순간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빅뱅 전에 무엇이 있었나라는 물음은 북극의 북쪽은 무엇인가처럼 문법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물리 법칙을 초월한다. 그러나 우리는 최종 답에 집착할 필요 없이 존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이 들이마시는 숨결, 근육 속 탄소 원자, 심장을 흐르는 혈액 속 철 원자, 모두 죽은 별의 재로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단련해 당신에게 선사한 선물이다. 시적인 말처럼 우리는 우주를 보고 우주는 우리를 본다. 평범한 물질로 된 우리 뇌가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미스터리를 풀려 애쓰고 있다. 현실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면 경이로움은 먼 은하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에서 온다. 당신이 책상을 만지며 느끼는 단단하고 서늘한 감촉은 거의 완전한 무와 다름없다. 인간이 단단하다고 부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자기력의 밀림에서 생기는 환상이다. 모든 친숙한 물질 안에서 대부분의 부피는 어떤 입자도 없는 공간이다. 만약 원자 핵을 모래알 크기로 확대해 경기장 중앙에 놓는다면 전자는 가장 먼 관중석에서 맴돌 테고 그 사이 공간은 텅 비어 있다. 물질은 문자 그대로 특밀함이 아니라 공간의 정밀한 배열로 구축된다. 이 광활한 공허가 입자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허락해 다채로운 세상을 만든다. 공허가 없다면 모든 운동이 얼어붙고 우주는 숨막히는 단단한 덩어리가 될 것이다. 책상이나 발밑땅의 단단함은 인간 뇌의 신호 처리 과정에서 생긴다. 미시 수준에서 매끄러운 표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물체는 힘장, 장, 애 위에 안정된 희박한 격자 구조다. 물질 현실은 연속된 덩어리가 아니라 정교한 허공의 건축물이다. 공허는 잉여가 아니라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구성 요소, 기본 입자의 춤을 위한 주 무대다. 인간은 공허의 지배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속에 산다.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드문 닷, 광활한 바다 속 작은 섬들이다. 주변 세상은 직관이 속삭이는 대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믿기 어려울 만큼 비어있다. 당신 몸을 단단한 덩어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공허가 대부분이다. 피부부터 골수까지 모든 구조가 거의 빈 원자로 구성된다. 만약 지구상 70억 인류의 모든 기본 입자 사이 공허를 제거한다면 인류 전체가 설탕 한 알 크기로 압축되지만 그 무게는 그대로다. 당신이 부르는 근육의 힘, 뜨거운 혈액의 흐름, 튼튼한 뼈는 내부 공허 속 드문 닷들이다. 심장이 뛰는 것은 특밀한 물질 덕이 아니라 그 공허 속 정밀한 보이지 않는 힘의 조화다.
모든 숨결과 팔다리 움직임은 입자들이 서로 미끄러지도록 허락하는 공허 덕이다. 의식, 사랑, 슬픔을 낳는 뇌조차 미시 수준에서 주로 공허다. 당신의 의식은 특밀한 물질 위가 아니라 공허 속 전기 충격의 연약한 균형 위에 존재한다. 이는 생명을 영원한 구조가 아닌 깜빡이는 불꽃 같은 일시적 상태로 만든다. 인간 몸은 물리 법칙이 매 순간 안정되게 유지하는 공허 속 떠다니는 시스템이다. 미시 수준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 체계는 붕괴해 사라질 수 있다. 그 연약함은 당신 안에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다. 인간은 단단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 쉬지 않는 흐름이다. 매초 원자들이 변화하고 환경과 교환되며 재배열한다. 공허가 그 변화를 허락하며 전체 형태를 유지한다. 당신은 공허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공허로 이루어졌다. 이 인식은 자아 개념을 연약하지만 더 깊게 만든다. 당신 존재는 은밀히 작동하는 법칙의 일시적 결과다. 그리고 각 인간 안에서 공허는 상상 이상으로 현존하며 우리는 빛과 험으로 짜인 유령 같다. 시야를 더 멀리 태양계로 확대하면 인간은 교과서처럼 행성들이 빽빽이 붙어 있다고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검은 공허가 거의 모든 공간을 차지한다. 행성들은 고독한 작은 점들, 거의 빈 광활한 공간에 떠다닌다. 행성 간 거리는 보통 직관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이 차가운 공허를 건너는 데 분, 심지어 시간 단위가 필요하다. 태양을 오렌지 크기로 줄이면 지구는 10m 떨어진 먼지 알갱이, 명왕성은 거의 반 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먼지다. 태양계에서 물질은 연속 구조가 아니라 극도로 희박하게 분포된다. 행성 궤도 사이에는 죽음의 공간, 온도가 절대 0도에 가까운 곳으로 거의 아무것도 없다. 영화에서 위험한 돌밭으로 묘사되는 소행성대조차 주로 공허다. 우주선이 수백만 번 통과해도 충돌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공허가 행성들의 안정 궤도를 수십억 년 유지하게 하며 서로의 중력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 이 공허가 줄어들면 태양계는 곧 혼란에 빠져 행성들이 충돌하거나 튕겨나갈 것이다. 공허의 존재가 장기 질서의 전제 조건이다.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 인간 뇌가 상상이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에 들어선다. 별들 사이 공허는 수백 년 이어지며 1입방미터의 원자 몇 개뿐이다. 하지만 별간 공허조차 은하간 공허에 비하면 작다. 은하들은 고립된 섬들, 어두운 무한 바다속 약한 빛의 오아시스다. 은하간 거리는 빛이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 년 걸린다. 두 은하 사이 공간은 별이 반짝이는 게 아니라 거의 절대적 공허, 문명들을 가르는 검은 심연이다. 이 규모에서 물질은 어둠 속 드문 점들이다. 전체 은하를 원반 크기로 줄이면 이웃 은하까지는 도시간 거리만큼 멀다. 은하간 공간은 차갑고 어둡고 우주 역사 내내 거의 사건이 없다. 이 공허는 생명, 빛, 정보를 쉽게 전달하지 않는다. 모든 신호는 약해지고 연약해져 이 허공 바다를 건너다 삼켜진다. 이 공허가 우주를 대규모에서 느리고 고독하며 고요하게 만든다. 시간은 이 거의 빈 공간에서 다르게 더 느리고 영원하게 흐르는 듯하다. 이 수준에서 인간은 물질이 우주의 아주 작은, 무시할 만한 부분임을 깨닫는다. 별, 행성, 은하는 검은 바다 표면의 연약한 거품이다. 우주의 대부분은 빛나지 않고 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며 관찰할 게 거의 없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모든 곳에 펼쳐진 공허와 모든 것을 서로 밀어내는 미스터리한 암흑 에너지다. 보이는 모든 물질을 제거해도 우주는 거의 그대로 형태와 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물질이 기초가 아니라 공간의 검은 벨벳 천이 희귀한 장식임을 보여준다. 바로 이 공허가 우주를 팽창시키고 부드럽게 작동하게 한다. 우주가 물질로 꽉 차 있다면 중력이 모든 걸 즉시 끌어당겨 붕괴시킬 테고 존재 가능성을 끝낼 것이다. 공허의 현존이 우주를 수십억 년 수명으로 연장하는 필수 조건이다. 공허는 부수적 배경이 아니라 실제를 정형하는 주요 요소, 물질이 공연하는 경기장이다. 인간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데 집중하며 가장 크고 중요한 걸 무시한다. 보이지 않는 게 모든 존재와 상호작용을 통제한다. 실제는 조밀한 물질이 아니라 경이로울 만큼 희박한 구조로 구축된다. 그때 우리 선조들이 처음으로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원시적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자신의 위치를 물었을 때 그들은 무한한 어둠 속 인류의 갈망 씨앗을 심었다. 나중에야 그 갈망이 어두운 동굴에서 별의 언어를 해독하는 데까지 이끌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주의 이방인이 아니라 별 먼지에서 태어나 공허의 포용으로 존재하는 일부다. 이 광활한 공허 탐구 여정은 은하간 거대한 거리, 빛이 수십억 년 걸리는 곳에 멈추지 않고 우리 자신 깊숙이
가장 작은 물질 입자의 미시 세계로 스며든다. 망원경이 먼 별들의 고독을 보여주듯 현미경과 입자 가속기는 안을 들여다보게 해 손바닥 안, 숨결 안, 단단하다 여기는 모든 물체 구조 안다른 공허를 드러낸다. 물리학자들이 현실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자 물질의 특밀함이 에너지 장애 위에 짜인 정교한 환상임을 깨달았다. 원자를 축구 경기장 크기로 확대하면 중앙핵은 유리 구슬만큼 작거나 심지어 중앙원 안에 앉은 파리만큼 작다. 음전하를 띤 전자들은 가장 먼 관중석에서 맴도는 먼지 알갱이처럼 작다. 나머지 광활한 공간, 핵과 전자 사이 모든 공간은 완전히 비어있다. 이는 원자 부피의 99.9% 이상이 공허임을 의미한다. 인간 몸, 나무 책상, 초고층 빌딩, 심지어 지구 자체가 기본 입자에 쉬지 않는 움직임으로 부풀려진 공허다. 책상을 만질 때의 단단함은 물질과 물질의 충돌이 아니라 손가락과 책상 전자 껍질 사이 전자기 반발력, 서로를 뚫지 못하게 막는 장애 저항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빈 우주 속 방황하는 에너지의 유령이다. 그러나 과학이 빈 공간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자 더 기이한 진실이 드러났다. 양자역학 세계에서 완전한 진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허는 모든 것의 부재가 아니라 믿기 어려울 만큼 활기차고 혼란스러운 무대다. 공기를 빼고 빛을 차단해 공간을 절대 0도로 냉각해도 그 공간은 고요하지 않다. 양자장이 끊임없이 진동하며 가상입자와 반입자쌍을 낳는다. 이들은 허무에서 나타나 우주의 에너지를 빌려 측정 불가능할 만큼 짧은 순간 존재한 후 서로 충돌해 소멸하며 에너지를 공허에 돌려준다. 우리가 빈 것으로 여기는 공간은 끓는 냄비처럼 거시 현실의 막 아래 숨은 활동으로 가득하다. 이 진공 에너지 바다는 모든 물리 상호작용의 기초로 입자 질량을 규정하고 우주 기원을 풀 열쇠일 수 있다. 공허는 물질의 죽음이 아니라 무한 잠재력을 품은 요람이다. 물질을 낳는 어머니다. 다시 거시 규모로 시야를 넓히면 공허는 더 미스터리하고 두려운 역할, 암흑 에너지로 등장한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중력이 절대 지배자라 믿었다. 모든 걸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손, 빅뱅 후 물질 중력이 팽창을 서서히 늦춰 언젠가 다시 수축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20세기 말 천문 관측이 이 믿음을 뒤집었다. 우주는 팽창할 뿐 아니라 속도가 증가한다.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며 공허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힘에 밀린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암흑 에너지, 우주 에너지 밀도의 약 68%를 차지하는 이는 공간의 내재적 특성 같다. 공간이 생길수록 더 많은 암흑 에너지가 나타나 음의 압력을 만들어 만물을 밀어낸다. 매혹적이지만 골치 아픈 역설, 공허가 우주를 찢는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수십억 년 후 이후 은하들이 너무 멀어져 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후손들의 밤하늘은 검고 빈, 고독할 테다. 미래 문명은 자신의 은하를 유일하다 여길 수 있으며 다른 은하 흔적이 사건 지평선 넘어 공허에 삼켜질 테다. 암흑 에너지 외에 우주 공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 암흑 물질을 품는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암흑 물질은 보이는 구조의 골격이다. 은하 주위 후광에 숨은 그 거대 질량이 없다면 보통 물질 중력만으로는 은하 가장자리 별들을 안정궤도에 유지할 수 없다. 오래전 공간으로 튕겨나갔을 테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붙잡는다. 암흑 물질은 은하들을 거대한 우주 그물로 연결한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공간에 펼쳐져 교차점의 은하들이 이슬방울처럼 빛난다. 다시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고 우주 진짜 본질은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영역에 있다. 공허와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의 역할 인식은 인간의 우주 앞 태도를 깊이 바꿨다. 별들 사이 검은 공간을 낭비나 창조의 실수로 보지 않고 활기차고 복잡한 물리 환경으로 본다. 공허는 시간과 공간이 얽히는 곳, 중력의 빛이 구부러지는 곳, 만물 최종 운명의 가장 큰 비밀을 숨긴 곳이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우주의 열사, 시나리오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떠오른다. 별들이 연료를 소진해 꺼지고 새로운 별을 만들 가스 구름이 부족하면 우주는 영원한 어둠에 잠긴다. 블랙홀이 밤하늘을 지배하는 마지막 주민이 되지만 그조차 영원하지 않다. 호킹 복사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수십억 년에 걸쳐 증발해 허공으로 사라진다. 2025년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항성 잔해의 호킹 유사 복사로 우주 수명이 크게 단축되어 78년 정도로 짧아진다.
결국 우주는 광활하고 차갑고 균일한 공허 상태로 돌아가. 엔트로피가 최대에 달하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은 변화가 없어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이 연약함과 유한함 속에서 인간 생명과 의식의 가치가 더 빛난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공허가 빛의 아름다움을 사색할 눈이다. 우리의 존재는 우주 시간 흐름 속 눈 깜빡인 만큼 짧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다. 혼란과 무지 해노 반항이다. 차가운 물리 법칙 따르는 광대하고 무정한 우주에서 지능, 사랑, 이해 갈망의 출현은 기적, 어둠 속 작지만 굳건한 불꽃이다. 보이저나 파이오니어 같은 탐사선이 별들 사이 공허에 조용히 떠다니며 지구 소리와 이미지를 담은 디스크를 싣고 있다. 난파선의 메시지처럼 바다에 던진 병 같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존재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에 닿고자 했다고 선언한다. 인류가 사라져도 그 작은 유산은 공허의 영원한 고요 속 여정을 계속하며 은하 한 구석 푸른 행성에서 사랑하고 갈망하며 높은 곳을 꿈꾼 종족의 기억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공허는 두려운 게 아니다. 존재의 기적을 돋보이게 하는 거대한 배경이다. 그것은 겸손을 가르치지만 자부심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지만 관찰자, 이야기꾼, 공간의 고요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다. 방정식을 풀 때마다, 시를 쓸 때마다, 따뜻한 손을 잡을 때마다 우리는 공허를 인간성의 온기로 채워 차가운 허물을 따뜻한 공동집으로 만든다. 그때 최초의 사상가들이 발밑 땅의 견고함을 의심하고 하늘의 광활한 두려움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인식 여정의 첫 씨앗을 심었다.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한 여정. 나중에야 그 작은 느낌이 인류 지능을 밀어올려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신들만의 지식 영역에 닿게 했음을 알게 되었다. 위대함은 물리 크기가 아니라 우주를 마음에 품고 이해하는 능력에 있음을. 시간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모든 기업, 문명, 가장 자랑스러운 별의 빛까지 휩쓸어간다. 나선 은하의 찬란한 시대와 반짝이는 별 육성원을 넘어 시야를 멀리 던지면 우주 미래의 그림이 우울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으로 떠오른다. 그것은 비장한 장편 서사시로 파괴가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느린 쇠퇴, 열역하게 불변 법칙 앞 숙인 머리다. 아주 먼 시대를 상상해보자. 년월이나 세기 개념이 무의미할 만큼 멀어. 우주의 마지막 별들이 남은 소량 수소 연료를 태워 끝난 때 수천억 년 수명으로 유명한 적색 외성조차 희미해져 차가워지며 백색 외성으로 변해 결국 흑색 외성으로 영원한 어둠 속 떠다니는 차가운 시체가 된다. 우리가 알던 밤하늘, 항해자와 시인을 인도한 별자리 가득한 하늘은 검은 벨벳처럼 어두워 빛 한 점, 생명신호 하나 없이 은하 무리가 흩어지고 별개가 무너지며 물질이 너무 희박하게 퍼져 기본 입자 둘이 천년을 여행해도 만나지 못할 테다. 그 어두운 시대의 블랙홀이 허공의 왕좌에 앉은 마지막 왕이 된다. 방황하는 가스 구름부터 고아 행성까지 모든 걸 삼켜 이제 광활한 우주에서 고독하다. 그러나 그 탐욕스러운 괴물조차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양자역학의 기이하고 미묘한 법칙이 그 끝을 예언한다. 호킹 복사 과정을 통해 블랙홀이 증발한다. 사건 지평선에서 존재와 허무의 경계가 가장 연약한 곳에서 가상 입자쌍이 끊임없이 생겨 소멸한다. 하나는 에너지를 지니고 안으로 떨어지며 다른 하나는 블랙홀 질량 일부를 훔쳐 밖으로 탈출한다. 이 과정은 인간 마음이 상상 못할 만큼 느리지만 수십억 년에 걸쳐 가장 거대한 초대형 블랙홀조차 갉아먹는다. 마지막 블랙홀이 사라지는 순간은 화려하지만 고독한 사건이다. 감마선의 눈부신 섬광을 뿜으며 에너지의 최후 외침으로 영원한 고요에 잠긴다. 그러면 우주는 완전 퇴화 단계에 들어선다. 구조 없고 온도 차이 없고 정보 처리 과정을 유지할 에너지 흐름 없음. 그것은 열평형 또는 열사,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 모든 게 균일하고 평평하며 차갑다. 변화로 측정되는 시간은 방향 화살을 잃는다. 사건 없는 우주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허공의 고요한 대양의 하나로 녹는다. 그러나 이 절대적 끝의 상상은 현재의 가치를 가장 선명히 비추는 거울이다. 우주가 무지의 사막이라면 우리 의식은 희귀하고 소중한 녹지다. 우리는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라 우주가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방식이다. 당신 머릿속 번뜩이는 생각, 감정의 떨림, 기원과 목적지에 대한 물음마다 자연의 혼란 경향에 역행하는 기적이다. 우리는 엔트로피를 역전시키는 기계, 일시적이고 국지적이지만 에너지를 모아 질서를 재배열하고 도시, 교양곡, 과학 이론을 세워 우리를 낳은 요람을 이해한다. 우주선 보이저 1호와 2호를 생각해보자.
태양풍 영향권을 벗어나 고에너지 우주선 가득한 차가운 성간 환경에 들어섰다. 그 몸에 황금 디스크를 싣고 존재할 수도 오래전 사라졌을 수도 있는 문명에 보내는 메시지. 인간 목소리, 아이 웃음, 바다 파도 소리, 모차르트 선율이 금속 홈에 새겨져 있다. 극도로 낭만적이고 비장한 행위다. 우리는 작고 유한함을 알지만 잊히기를 거부한다. 시간 표면에 작은 흠집이라도 남겨 은하 한 귀퉁이 푸른 행성에서 사랑하고 갈망하며 꿈꾼 종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주의 공허는 두려운 게 아니라 존재가 의미를 갖게 하는 필수 공간이다. 우주가 붐비고 시끄러우면 우리 내면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을까? 빛이 사방에 넘치면 별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할까? 어둠은 거대한 배경, 공허는 생명의 연극이 펼쳐지는 광활한 무대다. 우리 몸속 각 원자는 죽은 별 출신, 수십억 년 전 폭발한 거대 핵융합로가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린 결과다. 우리는 별 먼지지만 이야기하고 고통받고 희망하는 별 먼지다. 인간과 우주의 연결은 의지의 강제가 아니라 깊고 신성한 혈연이다. 만물의 끝을 직면하며 절망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 이 놀라운 공연을 목격할 기회를 준 데 감사. 우리는 별 시대에 산다. 우주의 유일한 황금기, 에너지가 풍부하고 생명이 싹틀 수 있는 때, 우주의 긴 삶 속 가장 빛나는 눈깜빡임이다. 이 시대의 유한함 인식이 더 충만히 살고 더 사랑하고 지식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동력이다. 우주 팽창이나 엔트로피 증가를 막을 수 없지만 짧은 시간을 깊은 의미로 채워 우리 존재를 독보적인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인류 지식의 여정, 동굴벽의 형상을 그리던 때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진 두 블랙홀 충돌의 중력파를 해독하는 지금까지 호기심의 힘을 증명한다. 우리는 운명의 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생물학적 존재를 거부했다. 지능으로 육체가 닿지 못할 경계에 닿았다. 태초 빛을 보고 초기 우주의 속삭임을 듣고 시간의 끝을 예측했다. 그것은 인간의 영광, 심연을 직시하고 그 안 아름다움과 질서의 법칙을 찾는 종족의 영광이다. 그때 고대 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속세의 눈으로 별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둠의 광활한 고요에 압도되었을 때 그들은 그 원초적 두려움이 인류 최대 모험의 시작임을 몰랐다. 무수한 별 사이 우리 위치에 대한 물음의 여정. 나중에야 그 불타는 호기심과 이해 한계를 초월하는 갈망이 인류를 순진한 오해에서 깊은 진리로 이끌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고독한 방랑자가 아니라 별들의 품에서 태어난 자식, 물질과 에너지의 수십억 년 진화 유산을 지닌 자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탐구에서 언급된 위대한 정신들에게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세밀 구조 상수와 우주 상수를 계산하며 미세 조정을 밝힌 이론 물리학자들, 밤하늘을 관찰하며 골디락스 존과 행성 위치의 기적을 규명한 천문학자들, 인류 중심 원리와 다중 우주 가설을 제안해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려 애쓴 철학자와 과학자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처럼 공간과 시간의 본질을 재정의한 천재, 스티븐 호킹처럼 블랙홀 복사와 우주 끝을 예언한 선구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초기 우주를 드러낸 현대 연구자들, 그리고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비밀을 추적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평생 헌신, 고독한 연구실에서의 끈기, 추운 밤 망원경 곁에서의 인내, 지식의 빛으로 무지의 어둠을 밝히려는 노력은 인류에게 우주의 연약하지만 위대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들의 조용한 공헌은 사회와 지식의 진보에 영원한 유산을 남겼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존중은 우주만큼 깊다. 오직 바라는 바는 우주의 광활함 앞 우리의 작음을 알면서도 생각하고 아름다움에 떨며 이 희귀한 생명을 소중히 하는 종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결코 잃지 않는 것이다. 무형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별들 사이 공허처럼 존재의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우리는 고독하지 않으며 만물의 영원한 순결과 조화된다는 걸 상기시킨다.